진짜 나이 드신 분이 막 이런 허벅지뼈, 척추뼈 이런 골절은 거의 뭐 재앙에 가까우니까 치료를 하고 있으면 2번 중에 1번만 부러지는 거고 요 차이예요. 사실 골다공증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그렇긴 하죠. 골다공증이 정확히 어떤 병이신가요? 일단은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골, 뼈, 다, 많다, 구멍이 이제 그런 증상들 묶은 건데, 그래서 뼈에 구멍이 많아진다 이런 거고, 쉽게 말하면 뼈가 약해지고 푸석푸석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강도도 좀 떨어지고. 근데 실제로는 증상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 진단받은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뭐 먹는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처음에는 잘 이렇게 치료를 따라오다가 예를 들어 한 100명 치료 시작하면 한 50명 정도는 약 먹으나 안 먹으나 내가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왜 고혈압 당뇨약은 약 안 먹으면 당 올라가고 혈압약 안 먹으면 혈압 올라가고 이게 즉각 나타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티도 안 나고 증상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치료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 절반 정도는 치료가 로스돼요. 병원도 안 오고 그냥 약도 혼자 끊어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 뼈라는 게 계속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뼈를 부수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수고 만들고 이렇게 계속 그런 활성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한 30살 정도가 제일 그 뼈 강도가 제일 강할 때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되면은 점점 이게 약해지게 돼요. 만드는 것보다 부수는 게 또 많고 이렇게 되면. 근데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뼈를 이제 부수는 게 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만드는 것보다. 그러면 골다공증의 대부분 약들은 이 부수는 거를 못 부수게 하는 약들이에요. 어차피 우리 골다공증 약을 쓰는 이유 자체가 뼈를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치료도 치료인데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방하기 일단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30살 이후에는 뼈는 약해지게 돼 있고, 특히 여자는 이제 호르몬 영향 때문에 폐경이 지나가고 나면은 확 빨리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사실 폐경기 지나고 나면은 이 골밀도 검사라는 걸 꼭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권고는 여자는 65세 이상, 남자는 70세 이상의 검사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보험 기준이죠. 그 나이가 되면 의료보험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요새는 대부분 65세 이전에도 폐경 하시는 분들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폐경이 좀 빨리 됐다 그러면 검사를 해봐야 돼요. 남자는 70세 이후에 검사라고 한다고 했는데, 아주 젊을 때도 막 다쳐서 근육 다 빠지고 누워있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골밀도가 팍 나빠질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도. 뭐 평소에 뭐 운동을 좀 한다. 운동을 좀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어쨌든 그런 근육을 통해서 주변 뼈를 자꾸 자극을 주는 게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골다공증에 필요한 영양제는 사실 칼슘이랑 비타민 D인데, 이게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양제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우리 뭐 멀티비타민에 뭐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딱 골다공증에 포커스가 돼 있진 않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대략적으로 비타민 D는 뭐 한 하루에 800 유닛, 뭐 IU라고 하는데, 처방약에는 보통 칼슘이랑 비타민 D가 한 매일매일 먹는 거에 1000 유닛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골 감소증이랑 골다공증 환자한테 처방을 하는 거라서 용량이 꽤 높아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비타민 D 영양제 중에 그렇게 1000 유닛씩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지금 뭐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잘 못 먹어서 칼슘이 부족한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문제는 칼슘을 내가 먹었을 때 내 위장관에서 내 몸으로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비타민 D가 하고, 실제로 비타민 D는 부족해가지고 그 내가 먹은 칼슘을 충분히 흡수를 못하고 그냥 배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D는 원래 이제 햇빛만 잘 봐도 합성이 피부에서 잘 되지만, 저만 해도 뭐 아침에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여기 있다가 밤에 퇴근하면 햇빛 볼 일이 잘 없어서, 그래서 비타민 D는 젊은 사람도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골다공증이랑 뼈 전체적으로 밀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것도 이제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골다공증 검사 이제 골밀도 검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통 허벅지뼈랑 척추에서 그걸 검사를 해요. 일종의 X선을 흡수시켜 가지고 하는 검사 방법인데, 그럼 실제로 검사는 내가 허벅지랑 척추에서 한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검사 수치가 나쁘게 나온 거,
같은 성별의 30살짜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비해서 이 정도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T스코어라고 해가지고 그게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면 골다공증이거든요. 허벅지 뼈에서 2군데, 그다음에 거의 이제 척추뼈에서 4군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쭉 매기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 2.5가 있으면 골다공증인 거예요. 그 사람은. 골다공증 제일 위험한 게 골절이라고. 제일 위험한 게 골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상황에서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수술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금속 나사 이런 걸로 고정을 좀 해줘. 원래 뼈 모양대로 맞춘 다음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뼈가 워낙 푸석푸석하면 고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나사도 이거 뼈가 조금 단단해야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그냥 나사가 푹푹 들어가 버리면 고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꼭 골다공증 아니더라도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냐, 이게 없어질 수 있냐. 사실 없어질 수 없죠. 정형외과에서 다루는 수많은 퇴행성 질환들이 이게 뭐 관절염, 협착증, 뭐 디스크, 골다공증 근본적인 치료 없어질 수 있냐? 그건 이제 젊어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서 사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료를 해야 하는 거는 약을 쓴다 그래서 골밀도 수치가 더 좋아진다? 그거는 이제 보장할 수 없어요. 다만 보장할 수 있는 거는 부러질 확률을 줄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거의 50% 가까이.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2번 넘어지면 2번 다 부러지는 거고, 치료를 하고 있으면 2번 중에 1번만 부러지는 거고, 요 차이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게 운 좋게 수술을 안 하더라도 부러지면 깁스도 한 6주 해야 될 수 있고,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입원도 해야 되고 마취도 하고 비용도 들고 나중에 또 이 금속 빼는 수술도 또 해야 돼요. 약간 그런 느낌, 보험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되게 가성비 좋은 보험이에요. 이런 큰 뼈의 골절은 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사망률도 올라가요. 진짜 나이 드신 분이 막 이런 허벅지뼈, 척추뼈 이런 골절은 거의 뭐 재앙에 가까우니까 그것도 큰 돈 안 들이고 진짜 가성비 좋은 보험이에요. 이거 꼭 치료하셔야 돼요. 이제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턱뼈를 괴사시키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보고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략 5% 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임플란트인데, 과에서 보통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냐 아니면 주사를 맞고 있냐 물어봐요.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끊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해는 해요. 이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뼈가 망가져서 임플란트가 헐렁헐렁해지면 다시 뽑아야 되고 수술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복잡해지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끊으라고 하거든요. 치료를 했던 환자들은. 골다공증만 생각해서는 그 좀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무서워서 이거를 약을 다 끊는다? 요거는 안 그래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골다공증은 여자 65세 이상, 남자 70세 이상에서 검사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일반적인 건강 검진에도 많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쯤 되면은 이게 미리 알면 알수록 또 치료를 하면은 또 부러질 확률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꼭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부작용이 있을 때는 주치의랑 상담해서 약을 중단하시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부러져서 수술하러 올 때 찾아보게 되니까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절학개론의 이승희 원장이었습니다.